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올해는 선거의 해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공정하게 총선이 치러질 수 있겠냐는 의문이 조선일보에서 제기됐습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한 편 소개합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경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가 문제라고 합니다. 불공정한 선관위 때문에 과연 올해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합니다. 게임이, 룰이 선거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게임의 룰을 판정해야 될 심판격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수처럼 뛰고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청와대가 이번 총선이라고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사설이 조목조목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들으면 경기 일으키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선거 그대로 치러야 할까요? 치러야겠죠. 그렇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조선일보 사설의 메아리가 강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은 선관위는 불공정, 경찰은 정보 강화, 문 대통령은 마스크 선거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함께 선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지적합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큰일 났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조선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걱정합니다. 자, 최근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지도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한 중앙선관위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비례대표 후보는 지도부가 공천심사위 등이 사실상 순위까지 정해주고 추천해 왔습니다.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다 당 지도부가 정했습니다. 그게 관례였습니다. 이른바 전략공천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원 투표 등으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정신은 말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꼭 해야 될 정도냐. 사실은 지금 모든 정당이 선관위의 이번 결정 때문에 뭐 당원을 바꾸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 당헌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당헌에 뭐 20% 내에서 전략공천하고 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바꾼다고 합니다. 문제는 미래한국당입니다. 자, 4+1이라는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번에 선거법을 고쳐버렸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꼼수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게 바로 미래한국당. 이 비례대표용 형제정당, 자매정당입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의 공천이 이 선관위의 결정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말합니다. 지역구 후보는 정당이 전략공천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비례 후보는 안 된다는 것은 해괴한 논리다. 헌법과 정당법이 규정한 정당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선관위는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해 말 한국당 반대 속에 강행 통과시킨 선거법에 그런 취지의 조문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범여권이 누더기 선거법을 공수처와 거래해서 일방 통과시키는 초유의 폭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던 선관위가 여야 합의도 없이 들어간 이상한 조문을 근거로 해서 야당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다. 자, 이 조항이 정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넣었습니다. 민주당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 선관위 결정을 보고 부랴부랴 뭐 환영한다, 뭐 당헌 당규를 손보겠다. 이걸 보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정말 무효라고 할 만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모양입니다. 자기들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선거법 조항을 넣은 모양입니다.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 이름도 유권자 혼란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얼마 전엔 한국당에 대해 비례한국당 명칭도 쓸 수 없다고 했다. 이 정권은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인 선관위 상임위원회 억지로 임명했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 발목을 잡기 위한 장기 포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 문재인 캠프 출신, 특보 출신이 지금 선관위 상임위원입니다. 자,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선거 규칙인 선거법을 마음대로 바꾸더니 이제 심판을 봐야 할 선관위까지 중립을 지키고 있느냐는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선관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만약 하게 되면 또 야당 후보들 탄압할지 걱정입니다. 같은 조항을 놓고 이쪽 저쪽에 다르게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래서 바뀐 선거법으로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선거가 끝나도 후유증이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선거관리위가 만약에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됩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경찰도 이야기합니다. 자, 2016년 총선에서 경찰이 선거 정보를 수집했다고 경찰청장 등이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이 정권 경찰도 최근 정보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은 소속 정보 경찰들에게 매일 보고서를 한 건씩 쓰도록 하고 지역별 담당자를 두고 전국 정보를 모을 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당초 정부 여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힘이 세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보경찰을 줄이고 정보 수집 행위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거꾸로다. 선거를 앞둔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보경찰 개혁을 다짐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다 빈말이 되고 있다. 자, 지난번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의 한복판에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의 하명수사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문재인 정권은 경찰을 앞세워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단 말입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정보경찰들이 하루에 한 건, 매일 보고서를 쓰도록 한 이 보도에 지금 유권자들은 열받고 있습니다. 일단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집권 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이기고자 무슨 일이든 하려 하고 있다. 야당 반대를 짓누르고 선거규칙을 강제 개정하고 매표 의도가 뚜렷한 세금 살포도 이어가고 있다. 심판을 봐야 할 선관위가 선수로 뛰려 하고 역사 흐름을 거슬러 정보경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한폐렴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약지인 부산에 내려가 단체로 마스크를 쓰고 집회를 강행했다. 선거가 아니었으면 그런 무리를 했겠나. 이렇게 선거에 모든 것을 걸고 달려든 정권은 없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정말 큰일입니다. 하태경 세보상 의원이 그런 말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무슨 부산의 아이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부산 PK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뛴 것입니까? 자, 이렇게 우한폐렴 우려가 있는 속에서 마스크 집회를 강행한, 그리고 내용도 재탕이라고 하는데 굳이 대통령이 내려와서 그 앞에서 부산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부산 경제가 엉망진창이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표는 깎아먹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중앙선관위입니다. 문재인 캠프의 특보, 선관위의 상임위원입니다. 자, 이럴수록 공정을 해야 됩니다. 야당은 계속해서 선관위의 공정성을 체크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선거 치러지다가 또 부정선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에 부정선거, 대통령 친구 부정당선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또 총선마저 이렇게 권력이 치고 들어가서 선거판을 뒤엎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